이 문장 뭘까요? 자, 내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. 아주 쉬운 거죠. 단순하게 사실을 말한 거예요. 근데 아래 문장을 보면 이것이 이 문장 여기 들어가 버린 것 같네요. My head blown up 이래가지고 앞에는 I had를 이렇게 썼어요. 자, 이것은 아무래도 이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B가 없어진 것 같죠? was가 안 보여요. 이게 was가 B가 되면서 얘도 한꺼번에 모자랑 함께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. 자, 이것을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사역동사거든요. 그 사역동사를 해석을 해보면 나는 내 모자가 날아가 버리도록 했다. 이런 식이에요. 날아가 버리도록 했다. 요거는 11번 사역동사 가면 이렇게 해석하라고 내가 했어요. 자,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. 나는 내 모자가 날아가 버리도록 했다. 날려가도록 했다.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. 예. 자, 이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, 나라는 사람이 이 주어가 다른 상황, 어떤 상황에 처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. 즉, 내 모자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에 처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. 즉, 내가 당하는 상황이죠. 어떤 사건을 당하는 상황인데, 이거를 뭐 혹시라도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. 나는 어떤 상황을 가졌어. 내 모자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을 가졌었는데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. 구태여 이거를 우리말로 옮기면 내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이거랑 똑같은 의미죠.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걸 구태여 이렇게 쓰고 뭐 내가 이렇게 풀고 뭐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같은 의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좀 복잡한 과정이죠.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. 일단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봅시다. 해석을 일단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여러분이 순간적 판단으로 사역동사 중에서 피동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즉 요거는 피동이잖아요. 나는 내 차가 수리되도록 했다. 이런 해석법이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사역 중에서도 피동이잖아요. 이 상황이 피동이고 내가 시키는 거니까 사역 중에서 피동인데 이렇게 해석되지 않으면요. 당함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. 당하는 상태로. 근데 혹시 뭐 다른 형태 있지 않아요? 없어요. 뭐 아니면 도. 사역으로 되지 않으면 당함이에요. 즉 같은 형태로 나온 것 중에 다른 해석은 없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면 돼요. 그 다음에는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 있죠? 즉 이것과 my head과 blown up를 주어 동사로 본다. 그러면 내 모자가 날아가 버리다. 그렇죠? 즉 주어 동사로 보고 주어가 동사하는 상황에 처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. 이건 해석이 아직 아니에요.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. 지금 그러면 나는 내 모자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에 처하다가 되는 것이죠. 그러면 나는 내 모자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에 처했어 로 머리로 인식을 했다가 내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 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수정을 가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사역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가끔 나오거든요. 또 정말 가끔 나와요.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 자주 잊어먹는데 일단 나는 말은 해줄게요. 자,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볼까요? 이 상황은 이렇게 내 차가 도난 당했어 이거죠. 그러면 이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나는 내 차가 도난 당하도록 했어. 이건 말이 안 되죠. 사역동사가 안 돼요. 그럼 순간적으로 나는 내 차가 도난당하는 상황에 처했어. 이렇게 해야겠죠. 즉, 나는 가졌어. 어떤 상황에 내 차가 도난당하는 상황을 가졌어. 이렇게 되겠죠. 이거는 내가 내 차를 도난 맞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의미죠. 그죠? 근데 왜 그냥 이대로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쓰냐고요. 그죠? 그냥 내 차 잊어먹었어. 내 차 도난당했어.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아이헤드를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. 주어가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죠? 주어가 연관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건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. 내 차 도난당했어. 근데 그것을 내가 당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 내 차 잊어먹었어.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태여 안 써도 돼요. 사실은 이렇게 I와 마이카가 뭐 거의 동일하니까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바로 보는 순간 이거 사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죠. 그러면 내가 내 차를 도난당하는 상황에 처했어. 그러면 내 차를 도난당했어. 이렇게 하죠. 근데
사실은 제가 항상 설명을 할 때 이것과 이것 관계가 주어 동사일 경우에는 항상 주어 동사를 하라고 그러죠. 수동태는 수동태로 해라. 그러면 나는 내 차가 도난 당했어. 이런 식으로 해야 맞아요, 사실은. 내가 가르친 대로 하려면. 근데 하다 보면 해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렇게. 사실 이거 목적어를 동사 앞에 쓰면 안 되죠. 이렇게. 목적어는 동사 앞에 쓸 수가 없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근데 편의상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. 모르면서 알면서 틀리는 거예요.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내 차가 도난 당했어. 나는 내 차가 도난 당하는 상황에 처했어. 이거죠. 나는 내 차가 도난 당하는 상황에 처했어. 이걸 그냥 빨리 해가지고 그냥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차가 도난 당했어 라고 할 거예요. 근데 나는을 빼먹을 수 있는 거는 주어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을 때 이렇게 뭐죠? 여기 봐봐. 마이카하고 아이가 연관이 돼 있으면 이것을 해석을 안 해도 돼요. 다음 볼까요? 이거는 그가 이거 사역을 해볼까요? 그는 내 차가 도난 당하도록 했다. 뭔 소리지 이거? 뭐 보험 사기 치는 건가? 말도 안 되는 거죠. 이런 때 사역으로 안 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? 어떤 상황에 처하다라고 그랬죠? 내 차가 도난당하는 상황에 처했어. 그가 내 차가 도난당하는 상황에 처했어. 그가 내 차를 도난당하는 상황에 처했어. 빨리 생각해보면 뭐냐면 그는 내 차를 도난당했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는 내 차를 도난당했어. 여기다가 또 그는 내 차가 도난당했어.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를 써야죠. 그는 내 차를 도난당했어. 풀어보면 그가 내 차를 도난 맞는 상황에 처한 거죠. 근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. 할 수는 없죠. 그래서 그는 내 차를 도난당했어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이때는 이거 보면 사건의 주체가 다르죠. 왜 그러냐면 마이카하고 히잖아요. 그죠? 다르죠. 이때는 아이하고 마이카하고 이때는 아이하고 마이카하고 같아서 이걸 뺐는데 이때는 히와 마이카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때는 그는 또는 그가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걔가 내 차 잊어먹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. 이때 이제 당한 상황일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make와 let만을 사용해요. 아니면 make와 let은 사용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두 개만 볼 거고 또 목적 보호 자리에 요 자리에 있죠. 요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나 투 동사 원형을 사용해요. 그러니까 have는 동사 원형을 사용하고 get은 저 목적 보호 자리에 투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데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바로 이렇게 동사 원형이라든가 투 동사 원형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대부분 형태가 이렇게 PP 형태로 쓰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B가 이렇게 생략이 돼요. B가 생략되고 get 같은 경우는 to B가 생략이 되겠죠. 예문 계속 봅시다.